안녕하세요. 이 강은 스마트팜 인공지능 키트 교재 전편입니다. 다음처럼 목차는 교재에 대한 제품 구성부터 인공지능 사물 인식까지 진행을 하고요. 3개의 실습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각각 카메라 사용법, 웹서버, 소프트웨어 구축, 인공지능 사물 인식하기입니다. 네, 제품 소개입니다. 저희 스마트팜 MLB 키트에 인공지능 패키지가 추가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의 전체 목차입니다. 교재의 내용에는 첫 번째, 시계 모듈을 활용한 스케줄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용은 스마트팜의 센서를 통해 환경 정보를 센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 후 이를 분석한 결과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계 모듈로 만들어진 스마트팜 자동 제어를 해서 식물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함으로써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식물 성장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육 센서 정보를 마리아DB 서버로 저장, 호출하고 시각화를 통해 분석하기로 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카메라의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는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사진을 사물 인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식물의 생육 상태를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이파이 카메라 사용법입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평가 샘플은 와이파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해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개인 PC로 설치합니다. 와이파이 카메라는 ESP32 캠 모듈을 활용해서 와이파이 통신으로 촬영된 영상 및 이미지를 웹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동작 코드를 카메라에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와 PC 연결입니다.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그림처럼 카메라에 꽂고 반대편 쪽을 PC와 USB 포트에 꼽습니다. 두 번째로 모드 스위치를 아래로 내려서 업로드 모드로 설정합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툴 보드에서 새로 설치된 보드로 아래 그림과 같이 USB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고 카메라의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Waiting for Download라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시리얼 속도는 11520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보드 폼웨어 설치하기 파일 환경 설정에서 제일 아래쪽에 추가 보드를 다음 주소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툴보드 매니저 선택 후 아래 그림처럼 ESP32를 입력한 후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네 번째로는 툴보드에서 새로 설치된 보드를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AI Thinker ESP32 캠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카메라가 완료된 USB 포트 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포트를 설정하면 되겠고요. 만약 USB 포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배포한 자료 중에 CP210으로 시작하는 파일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제 코드를 불러와서 OP-Pro3 캠이라는 파일을 오픈한 후에 다음과 같이 SSID와 패스워드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바꾼 후에 업로드를 해서 업로드가 완료했다면 동작 모드를 위해서 스위치를 위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시리얼 모니터에 공유기가 제대로 접속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시리얼 속도가 115200으로 설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로컬 PC의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시리얼 모니터에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된 IP를 표시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오픈한 후에 다음과 같이 IP를 확인하고요.
이 IP는 사용자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RSS ID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65까지 표시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20에 가까울수록 강한 신호고 마이너스 65에 가까울수록 약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속된 IP를 웹브라우저 창에서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입력했다면 웹브라우저의 카메라에 웹서버가 접속되며 서버에서 제공하는 UI가 표시됩니다. 세 번째로는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된 PC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고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해서 영상의 크기 및 화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리얼 모니터에 해당 영상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카메라에 전원 공급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C의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PC의 USB 케이블을 공급할 때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카메라 아래 커넥터에 꽂아주시고 반대편은 PC의 USB 포트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메인보드에서 전원을 연결할 때는 올드보드와 뉴보드가 조금씩 다른데요. 올드보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결해 주시고 뉴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코드를 꽂기만 하면 전원이 공급됩니다. 카메라를 스마트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물들을 조립하고요. 조립된 카메라를 스마트팜에 설치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원하는 위치에 맞춰 앵글 구멍에 고정해 주세요. 카메라가 스마트팜 안쪽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서버 소프트웨어 구축하기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설치된 웹서버에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카메라 이미지를 받아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개인 PC에 웹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서버 소프트웨어는 노드레드와 노드.js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드레드는 노드.js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시각화 개발 도구라고 부릅니다. 노드레드 설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다운로드를 위해서 그림과 같은 순서로 다운로드를 실행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화면에 보이는 버전을 다운로드하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6.17 버전을 사용합니다. 오픈소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발생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증된 16.17 버전 LTS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다면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에 넥스트를 클릭해서 인스톨을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디폴트 상태의 화면 그대로 실행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다 진행이 완료됐다면 디바이스 변경할 수 있는지 허용하기 위한 창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허용하겠다라고 확인하고 완료, 피니시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드레드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노드레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해서 시작 메뉴에 실행, 그리고 열기 창에서 cmd 명령을 입력해서 커맨드 창을 실행합니다. 커맨드 창이 실행이 됐다면 노드.js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서 cd 명령을 입력하고요. cd 명령으로 디렉토리를 변경했다면 노드레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 명령을 실행합니다. 설치 완료한 후에 창을 모두 다 닫습니다. 다음으로 노드레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레드 실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노드레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하고 윈도우의 시스템 명령 프롬프트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이 실행되게 되면 우리가 노드레드를 실행하기 위한 폴더 변경을 위해서 cd 명령을 입력하고요. 노드레드라는 명령을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보이는 창이 노드레드의 실행 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에서 노드레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기를 권장하고요. 브라우저를 오픈한 후에 로컬 호스트 188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콜론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창이 오픈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곳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웹서버를 구축했는데요. 저희가 사물 인식을 위해서는 코코 데이터셋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만들어진 코코 데이터셋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물 인식하기 위해서 전체 동작 순서는 첫 번째, 사용자 PC에서 노드레드를 실행하고요. 미리 배포된 저희 예제를 불러오고요. 세 번째로 카메라 IP에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세 번째로 카메라 IP와 패스워드 정보를 수정하고요. 네 번째로 이를 배포하고 다섯 번째로 웹서버에서 카메라를 해당 사물을 촬영한 후에 인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해당 사물을 인식하고 결과를 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예제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측 메뉴바에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노드를 불러오기 위해서 새로운 플로우 메뉴를 클릭하고 불러올 파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딥러닝 JSON 파일을 클릭한 후에 열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네 번째로 임포트 카피 창이 뜨게 되면 메뉴를 클릭해서 오픈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예제를 불러왔다면 오른쪽에 플로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불러온 예제의 플로우 중에 unknown이라는 블록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노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새로운 노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팔레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블록이 배포해서 이런 오류창이 뜬다면 팔레트에는 없는 노드를 적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메뉴창에서 팔레트 관리를 선택합니다. 메뉴창에서 팔레트 관리를 선택했다면 다음과 같이 설치된 노드와 설치 가능한 노드 탭을 볼 수가 있고요. 설치 가능한 노드 탭을 눌러서 모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모듈은 TF-JS 코코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됨이 화면에 표시되고요. 저희는 문자열 바이너리 변환을 위해서 베이스64 모듈도 함께 설치를 진행합니다. 전체 설치된 모듈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 모듈 중에 빠진 모듈이 있으면 똑같이 검색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MNB 키트에서 미리 저희가 팔레트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팔레트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곳에 없는 노드가 있다면 라이브러리를 함께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다면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UI를 보이기 위한 레이아웃 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이 다음과 같이 보일 텐데요. 보이지 않는다면 우측 대시보드 창에 레이아웃 탭 클릭하고 새로운 탭들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 그림처럼 개별 노드를 먼저 더블 클릭한 후에 그룹 선택창에서 저희 이름인
코코 데이터셋 딥러닝을 클릭하게 됩니다. 나머지 노드도 8번과 같이 그룹을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물 인식을 위한 IP 카메라 수정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해당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카메라의 IP를 수정합니다. 카메라 IP 수정은 두 가지입니다. 수정 후 완료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에게 보일 UI를 설정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텐데요. 상단에 있는 배포하기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UI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쪽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UI가 보이게 되면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해서 카메라에 보이는 영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캡처 앤 인퍼런스를 클릭하게 되고 이와 같이 인식된 내용은 텍스트로 다음과 같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샘플 사진으로 실제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물 사진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래쪽 버튼인 캡처 앤 인퍼런스를 클릭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물의 종류와 확률이 출력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개와 고양이 사진을 인풋으로 입력해서 다시 캡처 앤 인퍼런스를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와 개가 얼마만큼의 확률로 평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 팁으로서 인공지능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물의 인식에 따라 아두이노 메가보드에서 소리, LED, 문개방과 같은 연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로 카메라 사용법, 두 번째로 웹서버 소프트웨어 구축하기, 세 번째로 인공지능 사물 인식하기입니다. 네, 그럼 직접 카메라 사용법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USB 포트에 꼽아서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두이노 실행을 위해서 ID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면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환경 설정을 눌러서 추가 보드를 위한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 보드를 설치하기 위한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에 툴의 보드 매니저 메뉴를 클릭해서 이제 ESP32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검색 창에 ESP32를 입력하고요. 검색이 되면 설치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게 됩니다. 설치가 실행됐고요. 네, 설치가 완료됐고요. 닫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설정을 위해서 파일에 열기를 클릭하고 저희가 미리 준비한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파일을 오픈했고요. 이제 예제 소스 코드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어요. SSID와 패스워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SSID 패스워드를 스마트팜 블루이너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면 저희가 보드가 우리 카메라와 매칭되도록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툴의 포트 번호를 저는 COM10으로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상한 글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보드 레이트, 속도가 틀려서 그러는데 115200으로 맞추면 다음처럼 카메라의 데이터가 수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미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저희가 카메라에 실제 보드에 맞는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업로드 모드로 스위치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업로드를 위해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 컴파일 중이고요. 네, 스케치 컴파일이 완료되면 업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업로드가 완료됐고요. 업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네, 시리얼 모니터 창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업로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카메라의 동작 모드를 위해서 스위치를 위쪽으로 온 위로 올려주시고 리셋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할 건 저희가 이렇게 와이파이가 스마트팜으로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걸 시리얼 모니터 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 스크롤을 어프한 다음에 IP가 중요합니다. 이 IP는 저희가 이 카메라에 접속을 하기 위한 IP 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IP가 중요하기 때문에 IP를 지금 복사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에 IP를 입력하고 카메라를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스트림을 누르면 저희 모니터 활성화 창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바질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설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스트림을 정지하거나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거나 끊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옵션을 변경함으로써 영상을 뒤집는다든가 영상을 회전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시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연은 A2 웹서버 소프트웨어 구축하기입니다. 우선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다음과 같이 로드레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노드레드가 보일 텐데요. 노드레드 웹사이트를 실행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내용물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큐멘테이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Getting Started 눌러가지고 저희가 우리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Running Locally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OS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OS니까 세 번째 Here를 클릭해서 퀵스타트에 인스톨 Node.j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중 로드레드는 먼저 Node.js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Node.js를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클릭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버전 중에 검증되어 있는 16.17 LTS 버전을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열기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고요. 실행하면
대부분 디폴트 상태로 넥스트 버튼, 그리고 I accept, 넥스트 버튼, 그리고 위치 디폴트로 두고 넥스트, 디폴트로 두고 넥스트 모두 다 넥스트 후에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설치 진행 중이고요. 네, 드디어 Node.js가 설치 완료됐고요. 피니시를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자, Node.js 실행을 위해서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저희가 실행 버튼을 눌러서 cmd 명령을 입력한 후 프롬프트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이 열리면 저희가 로드레드 실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해서 Node.js 폴더로 이동하고요. 다음으로 로드레드를 설치하는 명령, npm 명령으로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드디어 노드레드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노드레드 설치 완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A3 사물 인식하기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윈도우 메뉴에 로드레드 실행을 위해서 시스템 메뉴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이때 주의할 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다음처럼 커맨드 창이 열리면 cd 명령으로 Node.js 폴더 위치로 이동한 후에 Node.js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Node.js가 실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Node.js가 실행되고 나면 웹상에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서버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끄지 마시고 잠시 동안 한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다시 저희가 프롬 브라우저로 이동을 해서 방금 실행한 Node.js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선 주소는 localhost 1880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노드레드 실행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우선 우리 예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했고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저희 예제를 찾아서 웹서버 폴더에 있는 딥러닝 예제를 오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이슨 파일들이 오픈이 되는데 알 수 없는 형식이라는 메뉴가 생기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 우리가 노드를 라이브러리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팔레트에서 추가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unknown이라고 되어 있는
노드들은 팔레트에서 설치하지 않는 노드들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요. 설치 가능한 노드 탭을 클릭하고 다음처럼 대시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보이는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할 거고요. 그건 아래쪽 서버 창에서, 커맨드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한 내용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탭을 닫고 저희가 플로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조금 전에는 언노운이라고 표시됐던 여러 가지 노드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뉴에서 팔레트 관리 메뉴를 클릭하고 설치된 노드들과 설치 가능한 노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그리고 서버 모니터링 창에서 설치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드디어 코코노드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베이스 64 모듈도 설치를 합니다. 설치 시작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탭을 닫고 전체 플로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모든 노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메뉴에 팔레트 관리자를 클릭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설치한 4가지 노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메뉴에서 창에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대시보드는 UI를 구성하는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미 저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에디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캡처 버튼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대시보드 어디 창에 우리 화면에 보이도록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각각의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파란색 계열이 대부분 노드가 저희 UI에 나타나는 애들인데 이 노드들을 모두 다 저희 UI 레이아웃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아웃도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화면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플로우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HTTP 리퀘스트 버튼을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저희가 카메라에 영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IP를 설정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었던 IP를 잘 확인하신 후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스트리밍을 위해서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 IP를 와이파이 우리 카메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했고요. 자, 이렇게 와이파이 카메라 IP 설정이 완료되면 배포 버튼을 눌러서 실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튼을 클릭해서 U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식을 위해서 캡처 앤 인퍼런스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인 동물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캡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개나 고양이도 이렇게 정보들이 텍스트로 변환돼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인식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